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있으면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연일 입증한 이것과 이후에 28년 6개월 만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재 여러분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이제 주말이 다 끝났습니다. 자정을 향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 주간 시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사실 주간 자료 작성하는 게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려요. 조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그 댓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개를 붙여놨습니다. 다음 주는 북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오죠. 거기다가 미국, 유로존에 대한 GDP 발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 WTI, 그러니까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덱스 WTI 원유 선물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댓글이 좀 많아서 저도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단기 트레이딩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입니다. 자, 세계 정치 경제 시황 지도입니다. 지금 뭐 변동사항은 거의 없고요. 4차 부양책에 서명을 했죠. 거의 한 얼마 정도 되더라? 3,400빌리언 달러인가 그렇죠. 그리고 중국 쪽에는 별 이상이 없고요. 현재 북한 쪽이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두 명이, 여러분들 캐삭방이라는 단어 아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리니지에서 나온 단어인데 서로 캐릭터를 삭제하는 거를 걸고 1대1 일기토로 붙는 겁니다. 약간 캐삭방이 나오고 있네요. 한국은 이제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화되고 있고요. 40조 규모의 기간산업 투자가 이제 거의 그 집행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일본은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컨티뉴어스 플랜은 이렇게 가동되어 있습니다. 자, 위클리 대시보드입니다. 호재 포인트보다는 악재 포인트가 좀 많을 것 같은 다음 주에요. 자, 보시면 호재 포인트로는 오펙 플러스 미국이 감산 중입니다. 특히 미국이 그쪽 많이 감산을 하고 지금 공장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제재를 하지 않기로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5월 11일에는 감산 논의를 본격화한답니다. 제약산 주의 필요는 제가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국 4차 경기 부양책이 통과됐습니다. 600조 원 규모의 중기를 지원한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2,400조 규모의 5차 부양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계속 무한맵을 시전하고 있어요. 미국은 역시 달러, 기축통화 보유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유롭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건 보복 소비 심리에 가속화 가능하겠죠. 40조 규모의 기간산업 부양책이 통과됐습니다. 항공건설, 정유 등 현금 유동성이 낮은 기간산업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악재 포인트를 보시면 이제 두산그룹에다가 항공사의 채권단이 굉장한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3조 가까이를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에 투자했죠. 투자라기보다는 이건 빌려준 겁니다. 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마음대로 줘도 되냐라고 하는데 채권단이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을 할 겁니다. 니들이 돈만 받아먹을 게 아니고 니네 기업들 자구책을 실현해서 니들도 좀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자산도 매각하고 구조조정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지금 구조조정은 정부에서 못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 계열사라던가 그 다음에 유휴 자산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던 거, 장난치고 있던 걸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고강도 자구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거고요. 채권단은 자기들이 결국에는 혈세를 투입하는데 그 좀 면이 서야겠죠. 면이 서야 되고 이게 효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고요. 대한항공은 이제 사업부 매각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기내식이라던가 뭐 수리하는 사업부라던가 이런 것들을 매각하려고 검토 또는 압박하고 있어요. 북한 사장님께서 신변 우려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노벨 소설상 경진대회가 오픈된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소설을 그럴싸하게 지어서 뿌리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치료제 개발 불확실성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렘데시비르가 중국의 조기 종료를 일단 WHO 쪽에 자료를 등록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길리어드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불확실성이 올라갔습니다. 길리어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길리어드의 변동성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유로존이 구제한 합의에 실패했답니다. 2조 유로 규모인데요. 합의가 불발됐어요. 다음 주에 ECB 쪽에 라가르드
수장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배당 성공 우려는 이번 주로 마지막으로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배당이 다 지급이 되죠. 근데 이게 지금 부각이 한 번도 안 됐어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매년 계절성으로 나오던 이슈인데 이번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어요. 일부러 언급 안 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의 ETF 시장의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형 ETF 중심으로 매도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고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 증시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겠죠. 팬데믹 이슈는 보시면 이제 확진자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거의 3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는 24%. 뭐 그렇습니다. 사망률도 떨어지고 있고요. 이제 슬슬 플래튼, 평탄화되고 있다는 거겠죠. 치료제 소식은 업데이트된 게 몇 개 없는데요. 이제 길리어드가 중국 임상 실패를 했다는 문서를 WHO에 업로드했지만 금방 삭제하고 이건 실수다. 그리고 반박했습니다. 그 캐나다의 밴쿠버 바이오텍이란 곳이 임상 일상을 시작했답니다. 그런 소식이 들리고요. 도메스틱은 이제 셀트리온이 7월에 임상 일상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뮨메드는 7월에 이탈리아 임상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부강약품은 이제 임상 이상이 진행 중이고요. GC 녹십자가 하반기에 상용화 목표로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백신 개발은 이제 SK바이오가 비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넥신이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카이스트 등이랑 6월 임상 목표로 진행하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문제의 더 코덱스 WTI 포트입니다. 운영 방식을 변경했어요. 6월물이 반등하는데 반영을 못 해버렸어요. 민달님께서 계속 시청해 주시는 분입니다. 지들 마음대로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6월물 70%를 처분했다. 김판성님께서도 코덱스 WTI 원유 선물 6월물 패싱 사건에 대해 들어보고 싶다. 예, 리두님도 원유 선물 포트폴리오 변경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는 이 자산 운용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굉장히 심도 있게 봤습니다. 심도 있게 보고 문제가 뭐가 있고 여기서 짚어낼 만한 게 무엇이 있는지 좀 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유 선물 현재 주가가 4,150원입니다. 이 괴리율이 한 몇 %지? 이게 나브 원래 자산 가치가 4,400원쯤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수익률을 추적하는 ETF고 최근 월물을 100% 담고 있으며 일정 시점이 되면 차근 월물로 순차적인 롤오버를 진행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 상품 설명입니다. 상품 설명을 가져왔고요. ETF 투자자들은 얘들이 왜냐하면 6월물을 반영하고 있던 거를 7월, 8월물로 분산해 버렸습니다. 분산해 버리고 여기 GSCI 크루드 오일 인덱스에 투자했던 것도 반쪽에서 다른 데다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수 구성을 변경했다는 겁니다. 그런 변경을 했는데 이게 22일 저녁에 변경하고 공지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TF를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 설명서와 다른 운용을 하려면 투자자들에게 먼저 알렸어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에게 선택의 여지도 주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는 이슈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했다.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비상한 상황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비상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거 약간 뭐 돌림노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비상한을 쓰고 있네요. 금융감독원은 공시에는 문제가 없다. 투자자 설명서에는 롤오버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신고서 정정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다. 역시 제가 올린 영상이 있잖아요. 금감원은 개미의 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좀 봤어요. 투자 설명을 보시면 얘를 추정하고 쭉 있는데요. 단순한 가격 변동과는 다른 성과를 실현할 수 있다. 이거는 롤오버를 했을 때 이게 백오데이션 상태면 오히려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약간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해당 선물의 만기 시 발생하는 월물의 선물 교체에 따른 손익인 롤오버 이펙트 여기 있죠. 투자 대상 선물의 교체 효과 등으로 구성된다. 성과는 서로 상당히 상이한 성과를 실현할 수 있어 선물 가격이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 펀드의 수익은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손실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파생 상품 성과는 주식보다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그렇다고 높은 위험을 감내해야 된다. 니네 되게 위험한 거야. 돈 다 잃을 수 있어. 라는 얘기를 미리 해놓는 겁니다. 이 내용 보고 투자하신 분 아무도 없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상승 가능성에 투자하고자 하는 위험 선호형 투자자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롤오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너 가고 종목 변경 보시면
종목 변경에 대해서 좀 봤어요. 판매회사 또는 지정 참가회사에 대해 투자 신탁의 설정 요청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 참가회사는 집합 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지수 편입 종목 교체의 경우입니다. 설정 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이러한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해야 함. 공시했죠. 이익분배금 지급 넘어가시고. 자,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게 규정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자기들 입맛에 맞는 되게 애매모호한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누가 하죠? 판단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설정 요청 접수의 중지 기간 및 공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자,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 집합투자업자가 기초지수에 대한, 자꾸 제가 지슈라고 하죠. 문 대통령처럼 말을 하려고 하네. 투자 신탁의 추적 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뭔가 필요하다고 판단에 맡기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가고, 자, 투자 위험 이런 내용을 좀 보세요. 기타 투자 위험을 보시면 위험에 노출된다. 가치 변동에 따른, 자, 유동성 위험도 있고요. 환매 연기 위험, 환매가 연기될 수 있대요. 이런 것도 있구나. 오퍼레이션 위험, 운영에 대한 위험입니다. 시차, 그 다음에 뭐 달러에 대한 얘기도 있을 건데, 국내 투자보다 더 높다. 투자 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자, 투자 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지금 이게 우려가 되고 있죠.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서 최초로 설정하는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 엄청나게 까인 거죠.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 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수익증권 전부에 환매 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 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자 신탁을 해지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구가 굉장히 무서운 문구입니다. 당신들 의지와 관계없이 해산할 수 있어, 얘들아. 니네들 손해보면 그냥 깡통 차는 거야. 약간 이런 얘기 해놨어요. 이거 무섭죠, 여러분. 이거 몰랐죠? 예, 그렇습니다. 손해배상을 보시면, 자, 손해배상 책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그 투자자랑, 그 다음에 삼성증권 운영사랑 약간 전투가 붙을 만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잘 읽어봐야 돼요. 자, 금융투자업자는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자, 이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자,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럼 투자설명서를 봐야겠죠. 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다 투자설명서입니다. 위반하는 행위,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거 잘하면 가능합니다. 예, 이거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걸 증명해야겠죠. 수익자가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에 거래를 할 때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거 증명되면 배상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모든 금융 상품이나 투자재는 개인에게 유리한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읽어보면 진짜. 예,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이거 뭐 넘어가고 연대보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임원도 개미입니다. 어찌 보면 임원도 개미예요. 사람이잖아요. 예, 얘들이 손해배상을 그냥 이 담당하는 임원한테 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 자, 여러분 열받으면요 이걸 읽어보세요. 예, 맞잖아요. 지금 여기 롤오버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금감원도 되게 웃긴 놈들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손해배상 책임에 보면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사항이 기재 안 돼 있었던 거잖아요. 롤오버 때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음. 약간 이런 거잖아요.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죠.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또 증명을 해야 돼요.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다면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돈 받을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멀고도 험합니다. 이게 아마 5월 21일에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만기일이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보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자, 귀책 여부에 대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게 세용지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6월 만기 시에 다시 슈퍼 울트라 콘텐고가 되면 손해가 극대화 가능하고 이거 상폐할 수도 있어요. 그냥 청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운용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조치로 보여요. 저는 사실. 6월물이 안정되면. 근데 왜냐하면 지금 6월물이 다시 슈퍼 콘텐고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갑자기 유가가 이 V 스파이크로 올라갈 거라는 확률보다는 지금 이대로 약간 좀 평탄화될 거라 확률이 좀 더 높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얘들은 이게 청산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위기를 해지하기 위해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꾸는 거에 대한 안을 제안한 그 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쪽 투자 전략 본부 같은 게 있겠죠. 전략 부서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1안, 2안, 3안으로 제시했을 거예요. 1안이 6월이 슈퍼 콘텐고가 될 시라고 있을 거예요. 그때는 6월, 7월, 8월로 이 위험을 분산해서 일단 상패를 좀 면하는 게 좋겠다. 약간 요렇게 안을 내세웠고 그게 받아들여졌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긴급하게 추진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6월물이 안정돼서 V자 반등을 하면 유가가 진짜 얘네 진짜 뗍니다. 진짜 망해요. 이거 난리 날 겁니다. 투자자들. 왜냐하면 상승분을 못 먹게 돼요. 이러면. 왜냐하면 7, 8월물로 갔잖아요. 근데 7, 8월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6월물이 만약에 떡상해버리면 진짜 투자자들 뒷목 잡습니다. 야, 너네 진짜 뒤졌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싸울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슈퍼 콘텐고가 돼서 이 ETF가 만약에 청산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날 겁니다. 아무튼 예, 그런 게 좀 예상이 됩니다. 뭐 여기까지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네이버 토론방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사랑해님께서 아이디가 되게 좋으시네요. 중국에서 중앙은행표 디지털 화폐가 나온다 그러고 예, 페이스북도 리브라 얘기도 그렇고 근데 제가 궁금한데 이거 꽤 옛날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아닌가? 예, 블록체인 기반 밀크 코인은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개떡 나가고 있죠. 왜냐하면 얘들은 계속 그 양이 많아지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따지면 공급이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약간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그 비트코인을 굉장히 자세히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방송을 안 한다 뿐이지.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김미경 TV는 오랜만에 듣네요. 저 영상 하나 봤었는데 댓글도 달았었는데 예. 고려대 교수님이 나오셔서 블록체인 기반한 코인이 나오는 세상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위험한 말씀을 하시네. 근데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가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앞으로 블록체인 관련된 주식이 뜨는 건가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보세요. 가상화폐 얘기를 쭉 하시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관련 주식이 뜨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고 계세요. 자, 이런 거를 한번 얘기해 봐야겠죠. 그리고 네이버 종목 토론방에 찬티가 많이 나오는 거 보니 내일 떡상하겠군 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 거죠? 라는 건데요. 자,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이거 단순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 상세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야 IT 그 전략 관련 부서에 있으니까 블록체인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전략도 좀 세우고 있고요. 지금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얘가 어떤 액션을 하면요. 이 엠빵이에요. 이 참가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갑이란 걸 가지고 있어요. 지갑. 그 컨트랙, 그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쪽에 얘가 변동이 생기면 다 기입하는 거예요. 다 기입해서 다 보증을 하는 겁니다. 보증을 해서 이게 여기서 바꿔버리면 얘들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변조를 하면 얘들이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짓이다. 라는 신뢰성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블록체인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기술이라고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누가 물어보면. 그럼 너 블록체인 좀 안 해?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가상화폐인 겁니다. 자, 블록체인 관련 종목이라고 하시면 자, 블록체인 관련 종목은 보안통신 관련주입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는 거래소 관련뿐이에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종목들 몇 개 있죠? 예. 뭐 생각나는 게 막 팍스나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기술 투자 이런 것들 그 비트코인 오르면 같이 오르잖아요. 또 하나 더 있는데 우리 기술 투자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걔들은 가상화폐 관련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 주식 투자는 장사미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전공도 몰라요. 이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몰라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관련주라고 검색하고 가상화폐 관련주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종목들을 사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게 약간 버블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은. 자, 블록체인 관련이 이슈가 계속 발생한다. 왜냐면 블록체인은 진짜 각광받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가상화폐가 투자니 많이 투기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 블록체인은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 상당히 많이 쓸 겁니다. 앞으로 진짜 많이 쓸 거니까 만약에 블록체인에 같이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보안통신 관련주를 보셔야 돼요. 예. 가상화폐 관련주라고 돼 있는 걸 블록체인 관련주라고 막 엮어서 엄청나게 삐라를 뿌리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 조심하세요. 그것들은 진짜 다 거품이에요. 거품이고 하지만
주식 투자는 장사미사가 하기 때문에 단기적 상승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치 투자는 저는 계속 해추천입니다. 진짜 이거 조심하세요. 이게 모르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모르는 걸 실행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이버 토론방이라는 얘기인데요. 말씀하신 게 뭐였죠? 네이버 토론방에 찬티가 많은 걸 보니 떡상하겠군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걸 굳이 해석하자면 찬티가 많으면 떡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찬티가 많으면 하락하죠. 하락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떠한 게시판이라든가 게시판, 그리고 그 다음에 뉴스 같은 걸 보시면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론자랑 폭락론자 말씀드릴 때 입장 차이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게시판에 좋은 글 쓰는 사람들은 다 산 사람들입니다. 맞죠? 산 사람들. 뉴스에서 좋은 뉴스를 내는 주체들은 산 사람들일 겁니다. 설마 자기가 안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겠죠. 저처럼 막 간디 같은 자선업자가 아니면. 근데 그러면 이게 게시판에 찬티가 많다라는 건 산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매수 대기와 매수자라고 할까요? 그럼 매수자가 더 많다는 건 매수 대기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은 시장가 매수가 많아야지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시장가 매수에 잠재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양을 비교해 봤을 때 찬티가 많으면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겠죠. 그럼 상승할 리가 없겠죠. 다 주식을 붙잡고 있잖아요. 붙잡고 있고 팔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하락 압박은 좀 적겠죠. 근데 상승한다는 보장이 안 된다는 거겠죠. 거기다가 찬티가 많으면 제가 봤을 때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 토론방은 정신병자 천국입니다. 참고도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영상 찍은 적 있죠. 정신병자 천국, 네이버 토론방 제발 보지 마세요라고. 보시면 상주는 문상을 받으라, 고기 내와라. 문상에 받을 준비하세요들. 문상 왔습니다. 부의금 5만 원 문상 드립니다. 잘 봐요. 이 진짜 주식 투자를 하면 최소 2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진짜 만 18세 이상입니다. 성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 진짜 깜짝 놀랍니다. 일배 욕하지만 일배 욕할 거 없습니다. 진짜 인성이 좀 보입니다. 아무튼 참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재미삼아 보세요. 그냥 재미삼아 보세요.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저는 거의 글 자주 보거든요. 진짜 재미로만 보세요. 진짜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주식에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야 이거 내일 떡상할 것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볼까 말까 하다 하나 붙여놨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 작성 당시에 삼성전자 게시판에 그냥 이 제목만 붙여왔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준석 탄핵, 사기 탄핵, 문정인 특보, 김정인 살아있고 건강해, KBS 공영 김정은 추론. 삼성전자 게시판 맞나요? 자, 객관적으로 돌아와서 340 플러스 알파에 내일 잡주는 아니고 다 오릅니다. 코스피. 진짜 몰빵은 무슨 김정은 관련주 내일 점상 갈 때 와 삼성전자 점상이래. 와 진짜 난리나. 그러면 코스피가 한 20% 오르겠네요. 이거에 막 추천이 4개나 달리고 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긴급 루머. 주식에서 한 번만 올라달라고 물린 거 돈이 갈 곳이 없네요. 국내 김정은 이야기한 거 다 구라. 이분은 좀 그럴싸한 말을 하고 있네요. 보이시죠? 여기서 무슨 정보를 얻으시려고요? 이런 거 무시하십시오. 그냥 무시하세요. 자, 악재 호재는 변함은 없습니다. 아직. 단기적으로는 제가 바이오 대북주 정책주로 투자하고 있고 변함없습니다. 다음 주에 변동폭이 커지면 여기 위주로 할 겁니다. 북한 코드원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댓글 달아주신 분 얘기를 보니까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는 증시가 올랐대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승계 상황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쿠데타라든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리먼 브라더스 파산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한 다음에 폭락을 하고 반등하는 타이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폭락을 했었는데 반등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팩트를 보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뉴스를 볼 게 없습니다. 시간도 좀 별로 없었고 준비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자, 팬데믹 지원금 100만원 받지만 빚은 900만원, 920만원 는다라는 기사인데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주식 투자랑 관계없지만 경제 기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국가 채무가 얼마고 뭐 수준이 될 거다. 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이다. 44조 원이다. 본 예산에서 어쩌고저쩌고 다 팩트를 늘어놓고 있어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재정 건전성을 위해 기존 예산에서 512조 슈퍼 예산이죠. 지출을 구조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뭐 그 사설이죠, 사설. 자, 평선하기로 했고 늘어나는 국가 채무 43조에 이르고 뭐 블라블라에 파악되고 본 예산이 뭐 76조고 세 차례 추경을 합치면 120조다. 정부가 기존 예산안에서 지출 구조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 채무는 지난해 말 728조 원에서 올해 말엔 849조 1000억으로 불어난다. 공안 메아리인 거 아시겠죠? 정부는 늘어나는 빚 대부분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 맞죠? 자, 나랏빚은 1,410만 원에서 1,640만 원 증가한대요. 1인당 그 나랏빚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5,600만 원에서 6,560만 원으로 1년 만에 920만 원 늘어난다. 이게 4인으로 늘렸습니다. 1인당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받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920만 원 는다라는 거. 이거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사나 정부를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4인 가족에게 지급되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1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빚은 9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요. 진짜 그럴싸한 말이죠. 그러니까 100만 원 주는데 니네 빚이 900만 원, 920만 원 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보시면 이 재난지원금 100만 원 외에 여러 가지 그 경기 부양이나 이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 나가는 예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주는데 이 920만 원이란 거는 이걸 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를 진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100만 원 주면 니네 빚이 920만 원 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기사도. 제가 이거를 침소 봉대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예, 경제 기사를 가장한 정치 기사입니다. 걸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외신입니다. 외신은 이제 페드가 미팅한다라는 얘기고요. 페드에서 어떤 말을 할지 지금 제로금리에 수렴해 있고 이런 양적 완화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건 그 해외에서 양적 완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니 뭐 이게 뭐라고 했죠 그때? 신용이라고 했나? 여신. 이게 양적 완화니 여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도 그 quantitative ease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QE라고. ECB도 미팅을 하는데요. 지금 ECB가 긴급 재난 구조를 위한 그 재정 합의를 실패했죠. 예,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라가르드 수장께서. 그 다음에 US에서 GDP 발표가 있고요. 자비스 클레임 데이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로존 데이터에 이제 완충하는 그 주가 될 거다. 그러니까 약간 바닥을 찍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 지표에 대해서요. 경제 지표가 바닥을 찍는다고 증시가 바닥을 찍는 거 아닙니다. 오일 프라이스 소동이 지속될 것이냐라는 물음표인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현재 그 셰일가스에 대한 유정을 폐쇄하는 그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유가가 반등한 거죠. 내신입니다. 문정인 특보께서 김정은 살아있다. 건강한 상태로 원산 머물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근거는 좀 약해요. 지금까지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았다.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랍니다. 그건 애매하죠. DJ 청와대 실장 장성민 씨가 김정은 회복 불가 6.25 사태 대비해야 두 명이 완전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캐삭방이죠. 둘 중에 한 명은 망한 겁니다. 결국엔. 둘 중에 한 명만 맞겠죠. 이 되게 재밌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IMF랑 패드도 똑같았죠. IMF는 그 V자 반등 없고 폭락한다라고 했고 패드는 V자 반등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뒤지는 겁니다. 약간 재밌네요. 뭐가 맞을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무자본 무자본 인슈지요. 의혹. 좋은 사람들 1년 만에 곳간이 텅텅 비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최근에 계속 이런 네거티브 기사, 음모성 기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좋은 사람들 기사를 언급드리면서 단기 하락으로 그칠 거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로 반등했습니다. 반등했어요. 제가 굳이 상관 아니지만 그런 음모성 기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약간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같은 해명에도 업계는 여전히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그 주체가 없습니다. 이런 기사들 잘 보세요. 저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게 누군지 안 적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사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이 이게 루머다, 이게 아닌 기사다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적성이 모호한 기사다. 그러니까 이거를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는 없고 충분한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중국, 북한의 의료진 등 대표단 파견했답니다. 네, 오케이. 팬데믹 충격이 L자형 장기 침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기사예요. 이걸 읽어보시면
그냥 계속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런 기사를 보면 단서를 달아요. 하지만 팬데믹이 조기 뭐 종료되고 극복할 경우 뭐 저거 블라블라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일 경제 전쟁은 지금 이슈였고요. 미중 무역 전쟁도 아직 이슈가 없습니다. 다음 주는 좀 이벤트가 많습니다. 글로벌 경제 캘린더를 보시면 소비자 신뢰 지수, 더군다나 우리는 그 목요일부터 휴일입니다. 저도 5월 4일에 휴가를 쓰고 꽤 긴 연휴를 보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집안일 때문에 또 지방을 방문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보면 GDP 발표가 됩니다. GDP가 지금 마이너스 4%다. 이게 예측치가 마이너스 4%인 겁니다. 그럼 6%의 하락이 있는 거죠. 그럼 그 기레기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GDP 마이너스 6%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예측치보다 더 나쁘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안 좋겠죠. 예측치보다 조금이라도 좋게 나오면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는 기사가 난무할 겁니다. 운유 재고량도 봐야겠죠. 운유 재고는 조금 는다고 돼 있어요. 이게 확 늘어버리면 또 유가가 변동폭이 크겠죠. 유가는 지금 멘탈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페드에서 얘기하는 거 금리 결정은 거의 동결로 보이고요.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그냥 독인 개긴입니다. 그 다음에 22에 중앙은행 기자회견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는 별로 안 좋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목, 금에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변동성이 커질 건데 우리는 휴일입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변동을 안 맞을 거예요. 좋아요. 아무튼 이런 거는 호재입니다. 월화수 장이 좀 짧은 건 아쉬운데 수요일 날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왜냐하면 연휴가 굉장히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국가 연휴 설날이라든가 추석 전에 굉장히 그 주식의 변동폭이 큽니다. 왜냐? 그 긴 기간 동안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몰라서. 더군다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이 불확실성에 베팅하고 싶지 않겠죠. 더군다나 그 긴 연휴 동안 북쪽에 계신 회장님께서 어떻게 신변이 이상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아마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은 그 전강 후약으로 끝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화요일 종가 베팅을 해서 수요일 시초가에 파는 약간 이런 전략도 제가 세워보고 있어요. 그런 거는 장이 움직이면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나리오를 써보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이벤트는 좀 많습니다. 보시면 산통부 장관이 조선업계 간다면 한답니다. 뭐 오늘 내일 하겠죠.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힘들다, 죽겠다. 산통부 장관이 동해선 북부선 추진 기념 행사에 참석한답니다. 이러면 그 대북주 슈팅. 자, 이건 뭐 월요일 시작하자마자 있는 거니까 아마 뭐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지부진하면 조금 리스크 테이킹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자, 첨단 우주 부품 국산화를 통해 우주산업 육성 가속화. 저는 우주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것도 투자를 많이 했었죠.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융합, 전문 인력, 육성 사업 본격 착수. 그럼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겠죠. 과기부 장관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를 한답니다. 이러면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저 최근에 4차 산업혁명 관련주 몇 개를 매집하고 있었습니다. 본부처 협력, 자율주행 기술개발 프로젝트 본격 착수. 자율주행 관련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SPC 기업 공모 공고. 여기에 뭐 공모한다는 기업들이 또 반응을 줄 수 있겠죠. 신개념 5G 드론 서비스 발굴 사업 본격 추진. 드론 관련주. 자, 그 다음에 4월 30일 이때 휴일입니다. 휴일이라서 뭐 증시에 영향 안 줄 거예요. 동아시아 철도 국제 포럼 설립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MOU 체결. 동아시아 철도, 동북아 철도 약간 이런 거죠. 드론법 시행, 드론 관련주. 드론이 좀 많이 나오네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자율주행도 많이 나와요. 이번 주에.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 최종 사업지 5곳 선정. 이런 것도 영향을 주겠죠. 자, 미국 임상 종량학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다우존스는 음봉을 그렸지만 망치형 캔들입니다. 약간 이런 거는 플랫 조정으로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주봉으로는 플랫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거고. 자, 기술적 분석으로 볼게요. 자, 보이시죠? 단기 하락은 끝났습니다, 이미. 기술적 분석만 보면 그래요. 단기 하락은 끝났습니다. 단기 하락 돌파했고, 약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횡보를 한다면. 약간 이런 거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걷고. 기술적 분석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지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했던 여기랑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상 여기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상승한다면 결국에는 이 저항선이 있겠죠. 약간 이렇게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증시는 기술적 분석이 맞거든요.
이거 하락하면 지금 현재 저항선까지 왔습니다. 약간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쯤에서 약간 반등할 수 있다. 하락을 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뚫어내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기술적 분석상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바둑과 똑같은 겁니다. 코스피도 똑같겠죠. 코스피 지금 저항선에 와 있습니다. 예, 저항선에 와 있어요. 저항을 지금 이렇게 뭐 횡보 조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면 이렇게 그 폭락론자들이 바라는 W 바닥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단기 하락은 끝났습니다. 이것도 끝났고 V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V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V자 반등 없다는 분들은 틀렸습니다. 이미 틀렸어요. 아직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여기서 떨어지면 새로운 하락인 겁니다. 그거는 팬데믹에 대한 새로운 하락인 거지 V자 반등이 실패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 코스닥은 V자 반등에 성공했고요. 나스닥도 보시면 지금 이게 이런 클라이막스가 있었지만 그 팬데믹 전에 상황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맞잖아요.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파는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고 여기서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자, 공매도 현황을 보시면 지금 외국인 지분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계속 줄고 있고 지수는 반등을 성공했고요. 지금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데 약간 뭐 이런 횡보 또는 상승 횡보. 그러니까 상승 횡보를 할지 하락 횡보를 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브레이크트루를 해야 되는데 애매합니다. 공매도 잔고는 줄어들고 있죠. 대체 잔고도 줄어들고 있죠. 신용 잔고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띠띠 안 좋아요. 예. 하지만 신용 잔고가 계속 오르면서 증시도 계속 오르면 관계없다. 예, 관계없다는 거죠. 상승하는 신용은 전 좋다고 봅니다. 아파트랑 똑같은 거죠. 일단 공매도 잔고가 줄고 있어요. 지금 공매도 상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차 잔고도 계속 상환을 하고 있죠. 투자자 예탁금 이게 20일 평균입니다. 제가 낸 거예요. 현재는 그 지구 끝까지 와 있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하락한다면 쭉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투입될 겁니다. 증시로 결국엔. 예탁금은 벤치 멤버입니다. 벤치 멤버. 공매도 잔고는 계속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 공매도 잔고가 역대 최저가 이 정도인데요. 아니 역대 최저까지 멀었습니다. 예. 상환을 하고 6개월 동안 계속 상환할 것 같아요. 결국엔. 하지만 증시 상승을 담보하지 않는다. 자, 쇼커버링이 증시의 폭등을 불러온다는 또 쇼커버링 론자들은 이거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예. 계속 아니라고 하시는데 쇼커버링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폭등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이거는 이제 공매도 금지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고장난 시계입니다. 자, 외환시장 주간 동향입니다.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는 갈피를 못 잡고 있긴 한데 단기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눈속임을 하는 캔들을 없애면 이렇게 상승하고 있죠. 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락할 때가 됐죠. 그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기술적 분석이 딱 들어맞습니다. 얘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오버슈팅을 빼면 그대로 들어맞아요. 주봉을 보시면 약간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탁 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달러 똑같이 움직이죠. 예, 지금 원달러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뭔가 비투인데 예. 약간 이렇게 될 확률이 있다. 이렇게 되면 증시는 엄청나게 올라 있겠죠. 위안은 현재 포치 상태입니다. 7을 넘어 있어요. 중국이 지금 약간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이유입니다. 포치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원자재 주간 동향입니다. 지금 원자재 난리 났었죠. 예. 어우, 유가가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마이너스 37. 쭉 올라갔어요. 이때 산 사람 없습니다. 무슨 마이너스에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산 사람 없을 거고. 아무튼 예, 지금 현재 유가는 정말 긴 이 밑꼬리를 달았는데요. 예, 이거는 기술적 분석상 바닥이죠. 예, 망치형 캔들입니다. 그러면 반등할 일만 남았습니다. 현재 기술적 분석만으로 봤을 때. 하지만 지금 현재 외부에 잔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움직임과 오펙과 오펙 플러스의 움직임이 중요해요. 지금 골드 컨트랙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골드가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예, 다시 내려오겠죠, 당연히. 예, 당연히 내려오겠죠. 계속 올라갈 수 없습니다. BDI는 지금 반등하다 말았는데요. 아마 지속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제가 오픈했기 때문입니다. 디램 익스체인지는 큰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 게 이것도 결국엔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페일러가 발생했죠. 약간 뭐 디램 익스체인지가 계속 떨어지면 삼성전자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예, 지금 현재 그 본원 통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M1 통화는 이게 그 직기 기간이 아닙니다. 예, 한국의 M1 통화도 직기 기간이 아닙니다. 페드의 그 대차 대조표는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죠.
10년물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진짜 뉴노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로금리 시대가. 예,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로 갈 수도 있겠죠. 만약 추가 충격파가 온다면. 그러면 페드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를 가서라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할 겁니다. 그게 독약이 될지 극약이 될지 모르겠네요. 10년물과 2년물은 뭐 아직 괜찮습니다. 10년물과 3개월물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테드 스프레드는 지금 현재 거의 보합권인데요. 지금 1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을 넘어서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리보어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항상 주차 영상을 찍고 나면 월요일이기 때문에 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예,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월요일에 보시겠죠. 기분이 안 좋으실 건데 한 주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나쁜 장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장은 아니었고 지금 현재 횡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횡보 조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겠죠. 다음 한 주는 월화수 3일밖에 없고 연휴기 때문에 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겠습니다. 찌라시 경진대회가 벌어질 것 같아요. 저는 단기 트레이딩에 적극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회사가 좀 안 바빴으면 좋겠네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예, 다음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